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가의 만나 이진아라는 그 작가 소개보다는 내용을 더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성에 뛰어난 사람은 이성이 부족할까? 유치원이는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이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행복,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을 잘 알아차렸고 표현도 잘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슬퍼할 때는 그 마음을 잘 공감해 주었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는 잘 조작해 주었습니다. 유치원이는 놀기도 잘 놉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 유쾌한 유머로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게다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편입니다. 친구들은 유찬이를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찬이는 감성적인 것 같아 이성적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찬이는 공부 또한 잘하는 편이고 논리를 요구하는 학업에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입시를 위해 다니는 논리학원에서도 뛰어난 논리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선생님까지 유찬이의 언변에 대해 거듭 칭찬하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유찬이는 참 논리적이야. 저런 아이들은 감수성이 좀 떨어지지. 이렇듯 사람들은 감수성이 뛰어나면 이성이 부족할 거라 예상하고 이성이 뛰어나면 감성은 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감성이란 외부 자극에 제한 반응하는 신체 감각 기관의 예민한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 감각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신체적 감각의 변화를 잘 알아차린다면 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정 또한 잘 알아차립니다. 이성이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추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으로 이성의 반대말은 감성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감성과 이성은 개념과 마찬가지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한 관계일까요? 답을 먼저 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과 이성 모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에 만들어진 개별의 장치입니다. 감성은 산중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장치고 이성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이고 이성은 인간을 조절하는데 좋아하지 않게 적응합니다. 감정이 발생했을 때 감성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과정을 주로 담당하고 이성은 감정이 주는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감정의 요구대로 표현하는 작업은 감성이 주로 맡고 감정을 떠나보낸 후 그 감정의 운행을 이해하는 작업은 이성이 주로 맡죠. 이처럼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도 감성, 이성 모두가 필요합니다. 감성이 뛰어나고 이성도 뛰어날 때만 우리의 삶에 벗은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잘 따르고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성의 이성을 모두 함께 키우고 발달시켜야 합니다. 키가 높은 사람과 IQ가 높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사회적으로 성공할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IQ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사설 심리 상담소를 통해 자녀의 IQ를 측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녀의 영재성이나 천재성에 대한 기대를 품고 조기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IQ, 즉 지적 능력이 우수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학업 성취도 좋은 결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학업 이외의 영역에선 성취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명한 다큐멘터리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IQ가 매우 높은 천재여서 조기 교육을 통해 어린 나이에 대학 과정을 마쳤으나 성인이 된 지금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았던 상민은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인류대 공대에도 좋은 성적으로 입학했죠. 그런데 상민이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식사 시간에도 늘 혼자였습니다. 대학에는
저반은 전공 수업 내용은 고등학교 때 접한 내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매주 나오는 퀴즈와 과제에는 상민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가를 받은 상민이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문제에 대한 얻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잘 풀어내는데 반해 상민이는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어울리는 것도 불편하고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도움받는 것이 낯선 상민이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며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상민이는 처음 맛보는 좌절에 한없이 무너졌고 급기야 학사 경고까지 받아 학교 생활에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이큐와 학업은 물론 대인관계나 직업적 능력 등에서 성공을 예측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서지는 즉 감정이 주는 정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서지능을 제안하고 활발한 연구를 통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심리학자 살로비아 메이였습니다. 1990년대 전반에 당시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다니엘 콜먼이 아이큐처럼 수치한 EQ를 수배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지요. 이후에도 EQ와 학업, 대인관계, 직업적 영역 등 사회적 성공을 예측한다는 객관적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며 더욱더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개인의 생존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며 사회에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보다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매 순간 느끼는 감정은 주는 정보를 잘 처리하는 사람일수록 보다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사회에 맞닥뜨린 상황에도 좋은 성취를 거두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성공을 얻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감정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까? 감정에는 크게 유쾌한 감정과 불쾌한 감정이 있습니다. 유쾌한 감정은 사랑, 자비, 희망, 흥미,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불쾌한 감정은 불안, 슬픔, 분노, 당황, 수치심, 자책감, 현혹감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감정들이 포함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불쾌한 감정은 부정적이어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쾌한 감정이든 불쾌한 감정이든 우리의 생존에 적응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불쾌한 감정은 위험이나 위협과 관련된 상황에 많이 느껴지므로 느끼지 못한다면 환경의 위험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쾌한 감정과 불쾌한 감정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에게 해로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늘 걱정이 많고 불안합니다. 아침에 늦잠 자면 어떡하지? 학교에 늦으면 어떡하지? 교통사고로 다치면 어떡하지? 엄마에게 안 좋은 일이 일으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면 어떡하지? 온종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노라면 늘 불안하고 긴장됩니다. 급기야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먹으면 계속 말라만 갑니다. 제리미는 어릴 때 지나치게 간헐적인 부모님 알아야 잘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심하게 야단맞으며 비난받았습니다. 제리미는 그런 부모에게 전혀 항변하지 못했고 그저 긴장하며 조심히 행동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된 제리미는 친구들과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버럭화를 내며 욕을 합니다. 혹여 친구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무섭게 달려들어 죽을 듯이 때립니다. 친구들은 제리미가 불편하고 무섭습니다. 감정은 자극에 반응에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발생한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렬이가 느끼는 불안과 제리미가 느끼는 한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그 상황에도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감정들은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찬열이와 제림을 더욱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감정이라 불필요하게 오작동하고 있는 감정들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감정들을 왜 생긴 걸까요? 내장에서 그 이유에 대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감정들은 현재의 반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감정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호사탄탄 기회를 엿보다가 튀어나와 분출된 것이지요.
이런 감정들을 초유의 나쁜 감정이라고 일컫습니다. 나쁜 감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창렬의 불안과 제이미의 화를 보면서 왜 저러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즉 현재 자극에 비해 너무 지나쳤다고 느껴질 때 나쁜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감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쁜 감정들을 하나씩 떠나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